안녕하세요. 바이크 매거진입니다. 오늘은 코비드-19 팬데믹 이후로 아주 큰 영향을 받은 자전거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스포츠원 55의 김용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좀 어떠신가요? 다들 또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 같아서 여러 가지 준비 때문에 좀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팬데믹이 거의 3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기억을 좀 가다듬어 보면 한 2020년 처음 시작할 때 그때 분위기가 어땠을지가 참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위기의식 때문에 전체적인 소매 경기라 그럴까요? 그런 게 많이 위축이 되고 특히 요식업 하시는 분들은 타격을 되게 많이 받았고 저희도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실내 생활에 좀 힘든 사람들이 나가서 아웃도어 스포츠를 즐기다 보니까 그 중에 선택받은 게 자전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유례 없는 호황을 전 세계적으로 누렸죠. 자전거 매출이 되게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분들은 좀 계세요. 예. 근데 사실 상상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얼마나큼 많이 늘었는지. 예. 일단 그 완성차를 자전거를 취급하시는 그런 업체는 10% 20%가 아니라 미니멈 한 30-40%가 성장이 된 것 같고 어떤 회사는 2배, 3배, 2배 정도 성장을 했다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아울러 가지고 또 자전거가 나가니까 용품 시장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캐시플로가 좋아진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부족일 수 있긴 한데, 그게 그 서플라이 체인이 얼마나 안 좋았었는지, 얼마나 악화됐었는지, 그런 것들을. 체인이라는 게 저희가 수입 유통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딜러한테 가고, 딜러에 있는 게 소비자들한테 가지만, 우위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시마노라든가 원청 업체들의 공급, 그 다음 그런 업체들은 또 철이라든가 비금속 같은 그런 원자재를 또 수입을 해야 되는데 그 원자재에서 또 안 되고 하니까는 엮여가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 레드타임이 나왔는데 1년 이상 걸린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자전거를 안 오고 울며 겨자 먹기로 차차 선책의 자전거를 선택을 하면서 좀 불만도 많이 쌓였던 거죠. 근데 그게 저희 잘못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그 소비자분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린 거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저뿐이 아니라 전체 자전거 업계에서 상당히 미안하기도 생각도 하지만은 업체는 여하튼 수요가 공급을 아주 많이 앞질렀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같이 병행이 되는 것 같아요. 지난 2년 동안은 정말 정신없이 판매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은데 네. 올해 시즌 시작될 때부터 약간 뭔가 좀 다르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긴 하거든요. 그런 변화를 언제 감지를 하셨나요? 저희는 수입상이기 때문에 딜러한테 가고 딜러에서 소비자한테 나가는 그 셀스루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급격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물건이 나가더라도 딜러 스토어에서는 좀 적체가 되는 예전 같으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현상이 생긴 거 보고 이제 사인이 왔구나. 가장 나타나는 시그널이 뭐냐면 용품 매출이 줄어요. 그러니까 자전거가 나가 용품이 같이 따라가는데 저희도 알다시피 저희가 지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헬멧과 신발 매출을 보면은 그 인덱스가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올 한 후반기 들어오면서 좀 그런 사인이 오고 지금은 이제 비시즌이 진입하면서 좀 매출에 대한 걱정이 오고 저희뿐이 아니라 아마 전체적인 산업 분위기가 그런 것 같고요. 예, 지금 시기는 그 2년 동안의 그 팬데믹 기간에 있었던 호황기는 끝났다고 감히 판단을 합니다. 네. 특히 여기 스포츠원 55 같은 경우는 파크툴이라는 특별한 장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자전거 샵이 생기면 하여간 가져가야 되는 무조건 가져가야죠. 예. 네, 개인용 물품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샵들의 증가라든지 추세를 좀 쉽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좀 어땠나요? 급격하게 줄었어요. 팬데믹 기간에는 이제 저희가 파크툴이 필요하면은 거래처를 등록을 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업자 등록증 사본이 오는 그 종이 수가 급격히 줄었고 그 전에 되게 많이 생겼는데 그리고 파크툴의 매출이 그 전만은 못해요. 그게 이제 올해 들어서 이제 시작되는 그쵸?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이에요. 네. 그 전에 2년 동안은 비정상적인 매출이 나왔고 어떤 회사의 성장이 100% 성장, 50% 성장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만큼
그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 곡선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상당히 불안정한 성장이죠. 이제 뭐 호황은 지났지만 어쩌면 이제 다시 정상적인 그 사이클로 오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자전거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 자전거 매출은 뭐 평균적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자전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문화적으로는 오히려 좀 떨어졌다라는 기분이 많이 느껴져요. 좀 심한 얘기를 하면은 좀 어떻게 비춰지는 모습은 우리가 팬데믹 때문에 사람이 못 모이고 하기 때문에 행사 이벤트가 적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좀 탐욕스럽게 판매에만 열중하는 그런 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판매 수익의 일부는 문화적인 거에 투자를 해야 되고 소비자들을 이렇게 다시 우리가 받아주고 그분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없고 오히려 판매 쪽에만 있다 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비춰진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자전거 쪽에 이제 매출이 2년 동안 급격히 올랐으니까 네. 이게 정상화되는 것 자체가 근데 떨어진다라는 거일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떻게 보면 갑자기 급격히 떨어지는 곡선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업체들이 좀 어떻게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뭐 그런 약간의 어드바이스 그런 게 있을까요? 업체는 지금은 지난 2년이 호경기였다면 굳이 간섭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그 자체로도 잘 굴러가니까 쉽게 얘기하면. 근데 지금은 어떤 업체가 전략이라든가 이런 내부 컨트롤을 잘하지 않으면 진짜 이런 위기에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쓰러질 수도 있고. 5, 6년 동안 사업을 하며 느낀 점은 역시 유통은 재고와의 싸움이고 그리고 과다 오버서플라이가 되면은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좀 재고 수급에 대해서 좀 신경을 아마 쓰고 있을 것 같아요. 많이. 그걸 판매하고 있는 딜러 스토어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하고 바로 맞닥뜨리니까 소비자들한테 어떤 즐거움을 줄 수 있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존과 같이 그냥 손님 오면은 고쳐주고 이런 걸 그 차원을 떠나서 그 지역마다 대리점들이 찾아오는 소비자들한테 자전거 판매 후에 어떻게 소비자들을 케어할 건지에 대해서도 좀 프로페셔널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딜러들한테 소비자들한테 어떻게 소비자들을 어떻게 케어할지 그런 거를 좀 교과서적으로라도 좀 지도 교육을 할 필요가 있고 역시 딜러들도 소비자들한테 해주는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해줄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그 소비자들은 다른 데로 많이 갈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하반기 들어서면서 뭐 대규모 그란폰도 시합들이 뭐 여고 진짜 막 일주일에 두세 개씩 열리고 막 그랬잖아요. 그란폰도 대회라든가 이거는 자전거 잘 타시는 분들만의 파티고 저만 보더라도 내가 저 산을 100km, 60km 좀 아직 못 갈 것 같으나 그러니까 그런 그 자전거 초보자들을 위한 어떤 그런 배려심 있는 대회 같은 거나 이벤트가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가격이 엄청 올랐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어려움들이 많을 것 같아요. 가격 그 인상에 물론 공장도가 인상됐고 원자재 상승으로 그거는 뭐 인위적인 거라고 치더라도 환율 인상은 정말 피해갈 수가 없어가지고 사실 퍼센트로 뛰다 보니까 저희가 고가를 취급하는 업체는 1,000만 원에 10%면 100만 원이 오른 거거든요. 20%면 200만 원이 오른 거니까 느끼는 그 감은 10만 원짜리 자전거랑 너무나 차원이 달라요. 10만 원짜리 20%는 2만 원이지만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죠, 사실은. 미안하기도 하고 자전거 진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가격에 이 자전거를 사야 되나라고 한번 지금 이런 시기가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지금은 상당히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상당히 죄송하기도 하지만은 지금 환율분을 100% 적용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뛰었기 때문에 환율이 뭐 그때그때 다르긴 하지만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딜러샵에서도 비싼 거를 가격이 비싼 만큼 서비스의 질도 그만큼 높여야 될 그런 타이밍이 온 것 같아요. 전기 자전거를 구매하고 뭐 공급하는 게 좀 어려움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거든요. 그 검사죠. 뭐 전기 자전거 검사, 배터리 검사, 모터 검사 뭐 이런 걸 다 받는 게 시간 비용도 비용이지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까 근데 전기 전자 제품의 그 라이프 스팬이 한 6개월 정도로 알고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이제 검사가 끝났다. 그럼 이제 신제품이 또 나올 시간이 되니까 또 그 제품을 또 검사를 받아야 되고. 사실 그렇게 한다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랑 거의 비슷하고. 기존의 자전거 딜러에서 보면은 매일 파는 로드 자전거, 매일 파는 산악 자전거,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섞어서 팔고, 아동용 좀 섞어서 파는 거 외에는 다른 아이템이 없어요. 근데 지금 전기 자전거 전 세계적으로 산악 자전거 같은 경우는 뭐 몇 년 전에 코로나 전에 갔다 왔을 때도 이미 자전거 가게에는 MTB는 한 80%가 이미 전기 자전거고, 그 다음에 그 시내에서 타는 라이프스타일 자전거도 80~90%가 이미 전기 자전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기 자전거는 안 들어오고 못 파니까 오히려 사실은 어떤 새로 성장해야 될 그런 아이템, 그런 품목군이 오히려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면서 전체 시장의 정체를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안타깝죠. 규제 문제가 뭐 다시 한번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죠, 사실은. 전기자전거 검사하는데 뭐 혹 듣기로는 뭐 1년씩 걸린다 막 그런 얘기도 있는데 길게 하면 1년 걸려요. 그러면 뭐 모델 이어가 바뀌네요, 그냥 검사하면서. 모델 이어도 바뀌고 비용도 비싸지만은 그쪽에서 요구한 어떤 기술적인 자료가 뭐 저쪽 그 서플라이 쪽에서는 거의 기업 비밀에 해당하는 것도 있고, 외국에서 아무리 검사를 받아도 헬멧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받아도 한국에 오면 다시 재검사를 받아야 되는. 그러니까 검사 비용과 이거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뭐 물건도 제대로 못 들어오죠. 어쩌다 몇 개 들어오면 비싸지죠. 그걸 소비자들은 사야만 되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하고 우방국이고 우리보다 더 소위 말하는 선진국인데 거기서도 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서 만든 검사하고 그렇게 어렵게 검사 통과한 걸 우리도 들어오는 건데 우리도 그걸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가 또 여기서 그거 똑같은 검사를 받으면서 돈을 낭비하고 그 다음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6개월, 1년을 걸리고 이런 거는 너무 불합리한 것 같아요. 규제 비용을 소비자가 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근데 저희도 포기했어요, 몇 개의 품목을. 포기했는데 이제 오죠. 소비자들 전화가 오고 이거 안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보는데 거꾸로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자들은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아예 사라지는 게 근본적으로 규제라는 것 때문에 여기서 검사한다 그래서 그 물건이 잘못됐을 때 나라에서 책임지지는 않잖아요. 뭐 마지막으로 뭐 또 하실 말씀 지금까지 얘기하면서 못했던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 2년 동안 그 초호황을 누렸는데 그 끝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저희 회사도 이제는 경영 전체적인 운영이라든가 이거를 약간은 위기 경영 쪽으로 이미 셋업이 돼 있고 그대로 나가고 있을 정도로 어려울 때일수록 뭐 뭉쳐야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업체면 업체, 딜러면 딜러, 그 다음에 각 언론, 그 다음에 유관단체들도 조금은 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뭐 잘 극복을 하는 거는 뜻을 같이 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